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컨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주마장입니다. 유니콘보단 낙타가 되고 싶은 테코입니다. 텍톡 들어야 되겠네요. 네. 네, 링고입니다. 네, 막내 상디입니다. 네, 군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낙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사코님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텍톡을 안 들으셨다는 거고요. 이제 낙타 유니콘은 이제 유니콘, 그러니까 낙타 유니콘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니콘과 낙타는 좀 대비되는 스타트업의 형태인 거고요. 유니콘이 사실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환상 속의 동물이라고 해서 했지만 뭐 전체적인 그 계열을 보면은 그냥 몸집 불리기, 뭐 사용자를 갑자기 늘린다거나, 그러면 뭐 매출, 거래 이런 데에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낙타는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일종의 좀 약간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 제가 요즘 살짝 낙타에 꽂혀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사실 작년부터 생각했던 개념인데 누가 이렇게 네이밍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동물 유니콘과 대비되는 또 뭐 낙타도 있는데요. 먼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광고 간단하게 듣고 올게요. 스킵하지 마세요. 궁금해. 전 마케터 피고 이타코는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도 모르고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제가 배우려고 했는데 배울 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회사에 개발자 없어요? 이렇게 개발자분들 뭐 물어봐도 그냥 C 언어 배우라 그러고 파이썬 배우라 그러는데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관심은 많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배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니까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봤는데 어려웠어요. 헛것봤네, 헛것봤어. 그러니까 마케터가 제대로 한 일도 못하지. 살려주세요. 피고 이타코 씨에게 이 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IT 지식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봐야 할지 모른다는 점인데요. 개발자분들에게 물어봐도 개발자분들도 뭐부터 알려줘야 할지 매번 난감하시거든요. 단어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줘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정말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잘 큐레이션해서 딱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설명해주는 정말 그동안 몰라서 이타코님처럼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적절한 그림 설명, 꼭 알아야 하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곁들여져서 학교 쪽집게 선배한테 과외받는 느낌이랄까요? 스타트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업계 입문자와 종사자를 위한 IT 시대 필수 교양서,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가 강력 추천합니다. 아기 유니콘과 예비 유니콘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K 유니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K 유니콘 사업 뭐 이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대놓고 우리 유니콘 만들 거다. 이게 우리의 어떤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다라고 이제 기조를 잡고 이제 해주셨던 거고. 저번에 저희가 언급했던 거는 아기 유니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규모는 좀 작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을 선정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하지만 아직은 유니콘의 어떤 수준에 되지 않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선정해서 이제 예비 유니콘이라고 선정을 했고요. 사실 이건 작년에도 두 차례였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한반기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됐었던 거고 이제 올해도 상반기 한번 이제 선정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럼 내년도 할까요?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권 교체가 이러지 않고. 이게 K 유니콘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2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 뽑으면 22년에 될 수 있나? 뭐.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이제 그럼 그 뒤에 2년 뒤, 뭐 23년, 24년에 되는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19년도에 했던 선정된 예비 유니콘들이 2020년도 유니콘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알 수 있을까? 지원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정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억의 특별 보증을 기보에서 저는 해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면 최대 100억의 특별 보증. 네. 와, 기술 보증 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기본은 이제 기술 보증을 네.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100억이면은 큰 목돈을 챙기려고 하면은 뭐 투자를 받던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스타트업한테는 이 정도의 맞아요. 큰 금액의 대출은 잘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으면은 지분 희석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 운용 수용에서 훨씬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기업들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투자 받기 100억 받기도 진짜 힘들어서. 그렇죠. 100억이 뭐야? 저는 사실 좀 이 혜택 짜치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기 유니콘은 달라요. 아기 유니콘은 사실 뭐 투자 받기도 힘들 수도 있고 맞아요. 뭐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보증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금액을 이제 빌려주는 게 되게 좋은데 사실 지금 예비 유니콘은 명단 보면 아시겠지만 100억이 아쉬운 회사들이 아니에요. 이미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막 100억, 200억 받던 회사들이라서 네. 요게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뭐 그러니까 왜 쓰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었어요. 예비 맞아요. 유니콘 대봐야 뭐 맞아요. 100억 보증? 우리 돈 필요 없는데? 하다못해 지금 BEP를 넘긴 회사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 현금 흐름 좋은데 뭐 굳이 이걸 하나. 사실 이런 것들이 페이퍼웍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린 스킵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PR에 되게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아마 그래도 뭐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해서 좀 지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시로 네. 그냥 궁예질이긴 하지만 네. 이제 올해 이제 뒤에 더 명단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지그재그가 언급해주세요. 이제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에도 이미 예비 유니콘에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돈 잘 벌리니까 굳이 이런 걸 해야 돼라고 했다가 이제 다른 데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일단 명단에 이름은 올려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 자꾸 언급을 시키자, 네. 회자시키자. 저는 그리고 조금 더 거기다 한 번 더 그 관심법을 쓰자면 지그재그가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전 작년에 스타일쉐어가 선정이 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약간 언니 먼저 가. 나 그 다음에 따라갈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양궁 그쵸. 쇼트트랙처럼 엉덩이 밀어주는 건가요? 아니, 올림픽을 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메달 갖고 오니까 이번에는 선배님이 따고 오세요. 저는 다음 올림픽 때 가서 따고 올게. 그러니까 이런 누가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스타일쉐어가 선배다. 선배였던 뭐 거지. 이런 거죠. 기업 설립 연도로 봤을 설립 때. 연도로는 선배지만 사실 지그재그가 더 잘 나갔죠. 그렇습니다. 잘 이런 거 나가는 건 좋죠. 쇼트트랙 문제 많았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반대로 찹찹찹이었다. 뭐야 스타일쉐어가 예비 유니콘 됐어? 우리는 아니고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오히려 저는 있겠다. 약간 스크래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거 자체가 주는 혜택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러한 맞아요.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국내에서 하고자 하면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또 회사가 얘기입니다. 커질수록 또 관이랑 또 친해져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런 거 같아요. 당연히 있죠. 세계 문제도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번에 있죠. 지원해줘. 너는 선정해줄게라고는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더 빛나게 해줄 네. 수 있는, 그렇죠. 약간 그 네. 스타성이 있는 그 스타트업도 좀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고. 아다리가 맞은 거죠, 결국. 서로의 니즈가 그럼요. 맞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말 나온 김에 빠르게 일단 2020년에 선정된 우리 예비 유니콘 15개 회사를 빠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비트 넣어. 드랍 쇼케이스. 유로메카, 리브스메드, 백패커, 밸런스 히어로, 비마이카, 샌드박스 네트워크, 스트라드 비전, IGA웍스, 에이블리 코퍼레이션, 엔솔 바이오사이언스, 제주 맥주, 크로키닷컴, 테이크원 컴퍼니, 프레시지, 플라스맵 15개 예비 유니콘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15개인데 아까 그래서 우리 링고가 얘기해줬던 그 지그재그도 이번에 선정이 됐죠. 그죠? 그 이외에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볼까요? 저는 이 여의 업체 중에 홍보 역할을 톡톡히
받은 업체가 이 유로메카 같은데. 유로메카.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돼. 그제 정도의 그저께. 네, 아마 전 뉴스에 굉장히 이 소식 많이 나는데 무인 치킨 통닭집. 그 뭐였지? 무인 통닭집. 그래서 뭐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 아니었나요? 네. 그 무인 통닭 그 로봇을 만든 데가 이 유로메카. 그렇습니까? 네. 로봇이나 자동화 장비.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이면 치킨이었을까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도 이슈가 요즘에 최근에 많은데 굳이 치킨이었어야 할까요? 치킨 근데 그 놀면 뭐하니 보니까 이게 레시피가 되게 정형화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몇 분 튀기고 해서 뭐 몇 분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 어떤 딱 정형화된 레시피가 있다면 로봇이 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뭐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요즘 이런 프랜차이즈면 협동 로봇이라고 사람의 업무를 좀 협동해서 돕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너무나 다 맞죠. 아까 정형에 대한 레시피 관련된 거는 로봇 하나 시키고 이제 고객 응대 CS나 이런 거는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럼 분업화가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성이 있죠. 근데 프랜차이즈점은 다 정형화에 대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친척분이 통닭집을 해서 좋아요. 봤는데 그 똑같은 닭이 온다 해도 그람수로 오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달라서 좀 두꺼운 거는 오래 튀기고 오래 안 튀기면 닭배에서 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래서 두꺼운 건 좀 오래 튀기고 작게 튀기고 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맛의 차이나 아니면 차이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미국의 준피자라고 처음에 그 로봇이 피자 만들어서 걸로 엄청 이슈였는데 이동형. 맛이 정말 없었다고 그런 후담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결국엔 또 손맛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좀 짭짤한 맛이 필요하다. 여기 치킨집보다는 저는 프레스 가공에 투입될 협동 로봇이처럼 프레스 가공에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아직까지도 산재 사고 많거든요. 프레스로. 맞아요. 저는 직접 보기도 했는데 너무 공장에 있는 자주 일어나는데 이게 대체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카페에도 가끔 로봇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말차를 혹시 드셔보셨나요? 말차 실제로 만들려면 이걸 되게 열심히 이렇게 섞어줘야 되거든요. 달고나처럼. 그거를 로봇이 해줘가지고 되게 그 정도는 좋다.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모터 엄청 블랙 모터로 엄청 돌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손맛 없으면은. 그 정도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예비 유니콘에 선정이 되면 어떤 홍보의 어떤 여러 가지 활로가 많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요거 자체가 일단 기본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링고가 얘기했던 사실은 지그재그도 그렇지만 사실 백패커 아이디어스 하고 있는 백패커나 뭐 샌드박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예비 유니콘을 그러니까 지원해서 선정이 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결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샌드박스는 대표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충분히 인지가 쌓여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샌드박스가 이제 인플루언서 MCN 업체죠. MCN이죠. 그래서 도티님이 대표님 대표로 계신. 맞습니다. 근데 아마 아까 얘기했던 세금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가 아직 적자여서 아직은 그런 이슈는 없을 거예요. 적자인데도 그럼 게임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게임단도 막 운영하고 사업을 되게 많이 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벌렸죠. 일단 계약만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적자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건강하게 가져간다는 그런 명분하에 당장의 적자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반대로 아까 타코가 얘기했던 정부 입장에서 우리 이번에 예비 유니콘 하는데 니네 한번 들어와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회사들 또 한번 여러분들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뭐 지그재그 얘기를 했으니 이제 비슷한 그 카테고리 에이블리가 이번에 들어왔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 마켓플레이스인 지그재그도 들어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이블리라고 해서 저는 몰랐는데 여성 의류 전문. 정말 제일 유명해요 요새. 제일 핫한. 그러니까 지그재그보다 사용자 수가 작년에 더 많은 걸로 증가했다 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여성 옷을 살 일이 제가 없어서. 또 페르소나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또 영타겟이기도 하고 많이 멀어요 타코님이. 무슨 소리죠? 성별만 다를 뿐이죠, 성별만. 그러니까 이게 지그재그는 확실히 그 한예슬이 광고를 하면서 좀 더 대중화가 됐고. 약간 마켓컬리 광고를 전지현 님이 하셨던 거랑 약간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한예슬을 광고 모델로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때 살짝 우리 한번 얘기하는 적 있는 것 같은데 올드하다. 근데 상쾌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 타겟 자체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다. 뭐 제가요? 아니요, 근데 이게 너 아니에요? 그렇게도 네. 저도 이제 제 또래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한예슬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최근에 젠지들한테 되게 진짜? 인기를 많이 저는 얻고 있어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한예슬님이 유튜브를 하면서 엄청 이쁜 그걸로 뭐 한예슬이 활약을 하고 유튜브. 계셔. 예쁜 언니. 맞아요. 예쁜 언니 이렇게 느낌도 좀 하면서 되게 인기가 많고 그래서 그 플렉스 있는 예쁜 언니.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왜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오프더 네, 레코드요. 오프 더 레코드.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지그재그가 한예슬을 했길래 올드해 하면서 역시 나도 지그재그는 약간 그렇게 30대 생각한 거야. 대상인가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 오히려 반대로 약간 지그재그가 이제 젊은 층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유명한 지금 유튜브에서 핫한 한예슬을 섭외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 보면 약간 주접이라 해가지고 애들이 약간 거기서 많이 놀죠. 최근에 제일 핫하고요. 뭐 맞아요. 그 지그재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쉐어가 뭐 설립은 제일 먼저 됐지만 맞아요. 지그재그가 되게 잘 됐었고 스쉐도 이제 10대들 대상으로 이제 콘텐츠 커머스로 많이 떴고 그 와중에 한때 이제 브랜디가 20대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을 하다가 브랜디 진짜 오래. 네, 지금은 사실 에이블리가 거의 약간 천하통일하는 맞아요. 그 느낌마저도 정도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생각이 들 만큼 기세가 좋아요. 에이블리가 큐레이팅을 되게 잘해줘요. 실제로 사용하시나요? 그럼 뭐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저는 지그재그보다는 에이블리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지그재그는 뭔가 뭐 예를 들어 가디건 이렇게 하면 가디건과 관련된 게 그냥 쭉 뜨는 느낌이고 에이블리는 그런 큐레이팅을 되게 잘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좀 지그재그는 약간 메타 쇼핑몰 거기서 그쵸. 필터가 들어가서 큐레이션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에이블리 같은 거는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일반 인플루언서들이 다른 그런 제품 공급이나 배송이나 CS를 에이블리에 다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옷을 거기서 픽업해가지고 사진만 또 스튜디오 있어서 사진만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실제적으로 물건 공급과 배송과 CS를 에이블리가 다 해줘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 효과를 가져가면서 좀 모델도 돈은 벌고. 가져가고 돈을 벌고 그런 모델로 약간 좀 핫하죠. 풀필먼트 맞아요, 바이 풀필먼트. 에이블리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근데 와. 또 재밌는 게 지금 주반장님이 이제 그런 취향 혹은 어떤 그런 걸 되게 잘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개인화. 맞아요. 여기 사실 왓챠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거. 그때 뭐 약간 기술력 혹은 그때 컨셉을 많이 가져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컨텐츠 큐레이팅이 어쨌건 왓챠의 최초 맞아요. 네네네. 컨셉이니까 네. 이거 딱 그러네요. 오, 그렇습니다. 어쩐지. 재밌네. 뭐 한번 예의주시를 해봐야겠네요. 에이블리 엄청난 회사죠. 네, 여기는 지금 뭐 엄청난 설득됐나요, 타코님? 설득됐어요. 너무 설득됐고. 마케팅 쪽에서도 지금 에이블리 마케팅 잘한다는 얘기가 너무 맞아요. 많고 진짜. 네, 그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개인화와 풀필먼트라는 BM적인 왁구 뭐 이것도 되게 탄탄하고 뭐 이래저래 또 이런 기술력도 게 있고 제가 항상 주창하는 골드러시론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서비스 인프라를 내가 깔아내서 거기서 나는 수익 창출 돈 다 벌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다 홍보 마케팅 해주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그 골드러시론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맞아요. 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유튜브 방식이죠. 붙을 수 유튜브 있도록. 방식. 그렇죠. 근데, 그러네, 근데 왜 유튜브 나한테 방식. 광고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 타겟을. 자주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들어갔었을 거예요. 제가요? 네. 선물 사러? 아니면 그런 취향일 수도 있죠. 에이. 그래요. 거기까지 네, 할게요. 취향은 네. 그런 걸로. 일단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프레시지. 프레시지. 프레시지가 작년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회사를 만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얼마 규모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쳐보니까 매출이 1,000억 하는 회사였더라고요. 작년 매출가 1,000억 했고 올해 같은 2,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 대표님은 약간 젊으세요. 30대 초반? 34세. 초중반? 4세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회사를 어떻게 컸냐면 약간 밀키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켓 퀄리랑 조금 겹칠 수 있는데 마켓 퀄리는 그 제품을 받아서 유통한다고 그렇죠. 하면은 여기 실제적으로 레디코- 공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고 바로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도시락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조리 식품이라 반조리, 하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이제 후라이팬에 넣어 볶든 아니면 전자레인지 돌리든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 밀키트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네. 먹져보진 않았던 거. 엄청난 거고요. 그러니까 밀키트가. 가족분들이랑 네, 살면 잘 안 네. 먹게 되죠. 지금 어. 자취하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그리고 파티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서 네. 파티 좋아하시잖아요. 다음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다음에
좋을 것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밀키트를 안 먹어본 이유 중 하나는 그냥 뭐 접할 이유도 잘 없기는 하지만 그냥 약간 그 인스턴트란 느낌, 약간 그런 인식이 될 수도 있어서. 근데 이게 그냥 재료를 그냥 맞아요.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엄청 재료 신선해요. 패키징. 재료를 그러니까 패키징해서 이제 요즘에 사실 이 프레시즈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마트를 가도 그러니까 레디쿡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맞아요. 갖다가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엄청나던데요? 그 시장이 엄청 근데 크거든요. 재밌는 게 매운탕 같은 거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냥. 재밌는 게 주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마트에 팔고 있는 거를 다 OEM을 많은 부분 프레시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레시 매출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경쟁력이 있네. 네, 그러니까 OEM도 하고 ODM도 하고 자사 PB도 내고 자기 있어서 PB 내는 게 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지. 근데 이 프레스지가 미국에 있는 블루 에이프린? 블루 애플 네네네. 그걸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도 장사 잘. 거기 망한 거 아니에요? 진짜요? 네, 에이프릴 상장해가지고 별로 실적이 안 좋다가 코로나 때 잠깐 다시 반등했죠. 네. 제가 쿠팡에서 프레시즈는 찜해놨거든요. 진짜. 아니 근데 되게 먹을만하고. 네, 먹을만 많아요. 마라탕 같은 거 그리고 괜찮아요. 이게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그 음식 섭취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게 우리는 집에서 뭔가를 해먹는 게 너무 당연한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냉동식품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그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조금 그 먹는 섭취 방식이 좀 달라서 밀키트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집에서 뭔가를 해먹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유럽이나. 그리고 또 맞아요. 배달 음식도 요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약간 낙타 스타트업 그룹퍼브도 많이 그룹퍼브처럼. 잘 하고 있고.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밀키트, 근데 저도 사실 밀키트 시장이 엄청 큰다는 얘기는 저도 사실 많이 얘기 들었고, 네. 뭐 특히 이제 그 육아하시는 집,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 집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들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 볶음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밀키트를 통해서 맞아요. 한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홈쇼핑 이런 데서도 엄청 팔린다고 맞아요.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큰 흐름을 봤을 때 프레시지가 계속 장사가 잘 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CJ 쪽에서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CJ 쪽이 B2C잖아요. 네. 근데 B2C가 매출이 계속 그러니까 맞아요. 작년에 들었던 얘기인데 올해 말고 계속 줄어들었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으니까. 그런데도 전체적인 매출은 마이너스가 아니래요. B2B 시장에서 그만큼 커버한다고 하는 거죠. 어쨌건 먹긴 먹으니까 사람들이. HMR 시장으로 다 빠져나갔다시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유로메카 빼고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옷이랑 먹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의식주 사업은 뭐 잘하면 웬만하면 어쨌건 마켓이 줄어들진 않으니까 항상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레시즈는 그 부분을 아주 잘 염두했고 사실 프레시즈는 이미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서 네. 금방 계속 여태까지 말하지만 사실 예비 유니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지원한 거 자체도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먹는 거 했으니까 이제 마시는 걸로 좋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제주 맥주. 그러게요. 이번에 했는데 저는 약간 제주 맥주는 아직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회사들에 비해서는 작죠.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작고. 세븐 브로이는 모르겠는데 제주 맥주가 더 작은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 전 브로잉 중에 아직 뭐 완전히 치고 나가는 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러게 참 이상하긴 하네요. 제주 맥주가 선정이 됐다라는 건 사실 제주 맥주보다는 또 저희 광고주님이신 어메이징 브루어리가 있는데 어메이징 브루어리가 거의 선주자 아닙니까? 아마 이걸 깜빡하셨나 봐요. 지원서 담당자분께서 내일이 어제였구나 깜빡하셨나 보다. 그러셨을 기준이 겁니다. 안 됐을 거죠. 저희가 곧 브루어리 그 브랜드들도 한번 네, 이거는 다룰 진짜 예정입니다. 한번 꼭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또 국내 그 브루어리 스타트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어메이징 브루어리를 포함해서 제주 맥주, 뭐 그다음에 세틀라이트 그 맥주 브루어리도 있고 해서 좀 그 부분 정리를 더부스. 해서 더부스도 있고 해서 한번 또 링고님이 또 아시다시피 맥주 덕후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링고님을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 제주 맥주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일단 맥주는 전 펠롱에이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원래 제주 맥주로에 나오는 에일보다는 펠롱에이를 좋아하고 여기가 사실 저는 어떤 맥주의 맛보다는 마케팅으로 훨씬 더 유명한 너무 회사라고 동의합니다.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굵직한 제휴를 되게
초기부터 많이 했어요. 사실 제주 맥주가 사이즈가 커지기 전부터 뭐 29cm나 이런 데서도 제휴를 했었고 그런 아니면 한강에서 아예 돗자리를 빌려줘서 맞아요. 여기 와서 맥주 마시고 가라. 그리고 화보부터 많이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 달 살기 제주도를 맞아요. 이걸로 이제 인턴을 뽑는 거를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요게 혹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괜찮죠. 저도 대하로도 엄청 가니까. 20대였으면 나는 그걸 했을 것 같아. 지원을. 늦지 않았습니다. 저 할 건데? 저 지원하려고요. 너 하면 나 안 해, 막 이런 거. 어차피. 몇 명 안 뽑아요. 몇 명 안 농담이고. 뽑아요. 그 제주맥주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구점이 뭔지를 너무 잘 파고들어서 그때 사실 전 제주맥주를 그 연남동 연트럴파크에서 그 아까 뭐 돗자리 빌려주는 네. 그거 그 의자 빌려주는 거 그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맥주가 뭐야 했는데 이런 게 또 그로스 해킹인데, 그죠?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예비 유니콘이 됐네요. 유리야? 제주 살기가 두 가지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일하면서 한 달 살기 포지션이라는 거죠. 유유자적도 있어. 그러니까 유유자적 한 달 살기, 일하면서 한 달 살기로 그러니까 제주 해가지고. 맥주에서 일하면서 한 달 살기. 네네네네. 저는 일하면서 한 달 살기 옵션으로 해보려고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타쿠님과 약간 그 영화 인턴 같이. 에이, 인턴 너무했다. 시리어 있다. 넘어가시죠. 가서 약간 오퍼레이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가서. 솔선수범을 하고, 그 제주맥주 그 대표님의 당황한 것 비서가 같은데. 될 수도 있지. 야, 나 그 정도 아니야. 자, 그래서 네. 꼭 우리 타코님 통과하시면은 저희 뭐 제주 가서 네. 녹음해야죠. 그렇죠. 꼭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게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저는 비마이카 좀 비마이카.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좀 준비를 봤는데 네. 준비하면서 여기가 이제 무료로 차량을 빌려준다는 컨셉이라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차량 빌려주는 게 빌려주는 차량 그 겉면에 네.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대여할 수 있는 차량의 옵션 중을 보면은 신한은행이랑 좀 뭐 광고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광고판을 내가 차량을 빌리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오늘 뭐 7시부터 내일 7시 24시간 빌리면은 그 차를 타고 내가 서울 시내도 어떤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은 무료. 그렇지만 나는 차량 그 외면에 바깥쪽에 그 광고가 크게 써 있는 이게 근데 적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그 광고 모델 정말 사진과 랩핑돼 함께 있는. 랩핑이 네네네. 정말 대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러니까 너가 무료로 사용하고 싶으면 광고판은 되라.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걸로 돈을 이렇게 네, 상쇄하는 하는 건가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약간 그 솔루션도 모빌리티 솔루션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API도 좀 제공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차량 배치 간격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었던 게 사업 분야 중 하나는 그 무료 렌탈 서비스, 자동차 렌탈 서비스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용한 차량을 자기가 비마이카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놀고 있는 렌트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과 뭔가 이렇게 뭐 연합을 했나 보네요. 근데 기존에 있는 렌트카가 100% 회전율이 아니래요. 맞아요. 그러겠죠. 그죠. 유유된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예비 유니콘이 선정됐다는 건 어느 정도 뭔가 BM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생소해서. 이거 뭐 서비스 명도 뿅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그린카도 뽕짝 느낌도 좀 소카 나고. 그린카까지는 괜찮은데 뿅카까지 나니까 좀 뿅 거시기. 간다는 거죠, 볼 때마다. 그리고 저는 이 광고판 얘기하니까 그냥 네. 좀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 왜 도로에서 광고판 돌리시던 알바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맞아요. 홍대에 많이 있었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도쿄에 있는 택시인데 택시의 안에 이제 그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승객분들은 무료로 택시를 탄대요. 그러니까 뭐 일정 거리는 이상은 안 되지만 일정 거리 정도는 무료로 택시를 타되 광고를 계속 소비를 안에서 하게끔 하는 그런 택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쨌든 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니즈를 찾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연기를 주는 거죠. 중국에는 대부분 택시가 다 광고판이 있는데. 그쵸. 근데 뭐 차량 관리 서비스도 하고 맞아요. 차량용 구독 서비스도 하고 서비스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에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비마이카 회사 이름은 좋은데 브랜드명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어떨지 좀 알고 싶긴 특히 합니다. 뿅카는 왜 뿅카로 나왔는지. 그러게요. 그렇죠. 테이크원 컴퍼니라고 테이크 원 컴퍼니. 이쪽 같은 좋습니다. 거는 컨텐츠 쪽 하는 회사인데 어허. 일단은 대표적인 거는 BTS 월드라고 작년에 그 BTS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스토리 게임으로 그 제작사거든요. 그쪽 제작사. 그래서 넷마블 쪽에서 퍼블리싱하고 넷마블이 그 빅히트 그 제2대주잖아요. 그 방시혁 대표랑 방준혁 대표랑 그 사촌인가? 그래가지고 투자하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 네. 그 방탄소년단 게임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큰 화제가 돼서 뭐 실제적으로 뭐 사전 등록만 500만 명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은 좀 쏘쏘했다는.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BTS 월드라는 그 외주 제작사, 그것도 넷마블에서 조심스럽게 골랐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선택된 거를 좀 보니까 네. 단순히 이 BTS만 한 게 아니라 약간 뭐 드라마 아니면 뭐 연예인들 관련된 이런 시네마틱 게임이라고 약간 스토리 게임 형태의 류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영상 제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외에는 대표작은 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송 관계자들이랑 좀 네트워크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네마틱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한데 혹시 상디님 혹시 그냥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온 대로 얘기하면 네네. 드라마, 네. 영화의 영상 콘텐츠 요소와 게임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라고 표현하고요. 네. 좀 약간 인터랙티브한 게임 같은 느낌도 좀.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아, 그런 건데 그럴 수 거기에 이제 있겠구나. IP가 뭐 BTS든 아니면 여기 나온 거 뭐 검은 사제들이든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나의 선택에 의해서 약간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뭐 재밌을 그런 수 것도 있겠다. 그래서 이 BTS 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매니저가 되는 아마 그런 스토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이제 내가 뭐 잘 못하면 BTS가 이제 성공을 못하는 건가? 못하는. 그렇죠. 뭐 비남을 나와가지고 안녕 땡땡땡 매니저야 이러면 시작하다 보니까 팬들의 마음을 싱쿵싱쿵하죠.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약간 이런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팬들은 다 깔았다는. 판타지. 근데 매출은 많이 안 나왔다는 생각보다. 무료 게임이었나 보네요. 아니요. 유료 결제도 내부에 그러니까 인앱 결제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BM 설계를 잘 못했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어렵죠. 과금이 사실 게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맞아요. 그 몇 탄 넘어갈 때 요거 탄 깰 때 뭐라고 탄 되게 옛날 스테이지 1탄 2탄 미안해요 또 아무튼 스테이지 오락실 시절. 넘어갈 근데 약간 이쪽 시장 그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시장이 나름 알짜 시장이거든요. 게임 업계에서 이걸로 성공한 회사들이 많고 뭐 와이낫 미디어에서 했던 그 일진에서 찍혔을 때 그것도 원래는 이런 스토리 게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드라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 시장이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 돈을 잘 못 벌었다는 건 좀 약간 아쉬운. 그러네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또 텍톡에서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도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 근데 그것도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 건 확실하네요. 우리는 진짜 잘하는 분야니까. 좋습니다. 혹시 그 이외에 언급해보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지? 근데 IGA 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이전에 아기 유니콘하고 예비 유니콘 보면 모바일 광고 시장에 굉장히 관심 많고 시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도 입장이겠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이게 돈 잘 벌면 진짜 돈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마케팅 솔루션 제공해주다거나. DMP 회사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요. 다 하는 데고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데이터 분석, 마케팅, 자동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약간 나름 골드러시 이론이기도 하면서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게 이게 결국 두 가지 찍혔어. 그러니까 두 가지 수혜자가 있는 게 돈을 쓰는 거는 우리 일반 기업들이에요. 뭐 대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중소기업들이 돈을 계속 쓰고 돈을 버는 건 그럼 누구냐면은 플랫폼 기업들 네.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이쪽인 거고 또 거기서 또 낙수 효과로 돈 버는 게 이런 류의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해주면 뭐 당연히 좋고 돈을 쓰고 마케팅 할 때는 해야 되긴 하지만 또 그게 정말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문제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근본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약간 여기에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편이기는 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네, 있어요? 근데 저희 하나를 놓쳤는데 네. 나름 잘 나가는 밸런스요로. 그렇죠. 네, 밸런스요도 인도 시장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 어허. 이 같은 경우는 뭐 앱 다운로드 수는 뭐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고 뭐 그거 인도에서 하니까 인도에서 하고 근데 또 거대 기업 뭐 페이티엠 있긴 한데
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잘하고 있고 한국 기업인데 인도에서 로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각광 받았고 그리고 소뱅 우리 또 정희영님한테 또 투자를 받은 곳이어서 마사요시소. 요즘 약간 요새 안 좋긴 하신데 그래도 그런 약간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기업입니다. 저는 이거 여기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이 투르밸런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처음에 보고 좀 신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인도 스마트폰의 사용자의 90%가 선불 방식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잔액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선불이가 이게 계속 깎일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항상 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우리 니즈가. 약간 예전에 그 알같이 맞아요. 알 체크하듯이. 알 체크하듯이. 문자 못 보내니까. 알 모르는 Z세대 분들 모르실 계실 거예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계속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처음에 트루밸런스 어플을 통해서 사용량을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걸로 시작을 일단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뭐 선불요금 충전, 전기가스 위성 방송요금 결제 서비스를 추가했고 이제 지금은 소액 대출 상품으로서 아예 그냥 핀테크로 확장을 한 약간 그렇게 정말 좋은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실 업력이 꽤 되고요. 오. 그 방금 얘기해주신 트루밸런스로는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그 다음으로 결국 약간 토스처럼 금융 핀테크 기업으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도 그때부터도 했었는데,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간 내홍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한국 회사인데 인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의 오는 어떤 어려움 같은 맞아요. 것도 전 생각보다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이번에 예비 유니콘 되고, 저 앞으로는 원래 하려던 그 어떤 핀테크 쪽으로 잘 성장을 하길 바랍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게 컸던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인도 가서 잘한다. 로컬로 핀테크를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네. 와, 근데 가능성은 정말 크네요. 그러니까 선불이 발달했다는 거는 그만큼 금융 인프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잘하면 정말 금융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는. 근데 거기에는- 그만큼 금융시장이 작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인도에는 페이티엠이라는 또 거대 기업이 있어서 그 그렇겠죠. 핀테크 쪽 로컬 핀테크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한다는 건 분명히 서비스에 어떤 핵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중에 뭐 이게 텍톡에서도 많이 다루긴 하는데 뭐 인도나 뭐 저는 이제 아자르 한번 꼭 해보고 싶은 털어보고 싶은데 지금도 요즘에도 잘하나요 아자르? 아자를 잘하죠. 잘하죠. 네, 그러니까 페이퍼 중동에서 커넥트? 네. 잘하고 있는 우리 아자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해외에서 잘하는 우리 스타트업들도 한번 털어보고 그쵸.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업체를 빠뜨려 먹었는데 스트라비전. 스트라비전. 차량용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인데 한마디로 자율주행할 때 옆에 차량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와, 되게 좋은데. 라이다 하는 업체인가요? 꼭 필요하네요. 라이다는 하드웨어고 그냥 인식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네네. 이전에도 아기 유니콘 때도 3iG였나요? 맞아요. 네. 같이 자율주행하고 또 매치가 되네요. 그 확실히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비 유니콘과 아기 유니콘은 서로 약간 연결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맞아요. 데뷔했었어도 올해, 네, 그다음에 네. 또 올해도 예비 유니콘과 아기 유니콘들끼리 약간 이렇게 좀 성장세를 가고 있는 같지만 비슷한 부류의 뭐 아까 스타일쉐어가 있는 것처럼 뭐 지그재그와 네. 메이블리가 있는 거. 약간 섹터별로 이렇게 뽑는 것 네, 같아요. 섹터별로 하나씩 뽑는 것 같아요. 상황판 그려놓고 섹터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붙이면서 그래서 뭐 일단 다 언급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 그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를 저희가 조금 처음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걸 들으시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선정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이 뽑는 걸까? 자기들끼리 짬짬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수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있으니까. 선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이제 아기 유니콘 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네. 미처 그때 못했어서 네. 선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아기 유니콘과 예비 유니콘 동일하고요. 네. 일단 전문 심사위원단 15분, 그다음에 국민 심사단 60분 이 공동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었고요. 1차, 2차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라는 거는 정말 여기 업계 스타트업이나 테크 쪽이나 이런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선정을 했고 마지막 3차 때 전문 심사위원단 분과 국민 심사위원단 분이 거기에서 채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예비 유니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4.4대 1이었대요. 그래서 조금 경쟁률 꽤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재밌는 게 국민 심사단이 이제 200분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800분이 몰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 요게 한 15만 원짜리 알바거든요.
심사수당 15만 원이 나온대요. 네. 근데 뭐 이제 알바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아무나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일단 되어 있지만 사실 국민심사위원회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야겠죠. 3년 이상의 어떤 테크나 어떤 스타트업 관련된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또 VC 분야, 뭐 사업가 분야, 뭐 아니면 기술 분야 이런 식으로 아예 전문성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는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일날 했을까요? 그래서 평일날 온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이 가능했던 거죠. 그것도 중요하네요. 시간이 많은 사람. 아니 직장인은 불가능. 직장인은 좀 어렵죠. 월차 내는 건가요? VC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VC들만? 네. 아니, 뭐, 심사역들. 일반 뭐, 스타트업 대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 스타트업 다니는 조금 유연한. 그쵸. 조금 유연한. 그리고 뭐, 그리고 월차 하루 내고 15만원 버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아? 아니면 VC 파트너나 거기 일하는 사람도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좀.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왔지. 그러니까. 저희가 3년이 안 돼가지고. 우리 1년이지? 아, 맞다. 우리 1년밖에 안 됐지. 그거 봐줄게. 빼고는 우린 다 자격이 된다. 근데 뭐 우리는 내년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면 올해 하반기 거라도 그럼요. 이게 특별 심사위원단 자격으로 저희가 또 참여할 수도 우리만큼 있고. 대한민국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어요. 우리가 60한 평균 60개니까 우리 60파 있으니까 그렇죠. 한 60에 90개 이상 턴 사람이 맞아요. 없죠. 이렇게 맞아요. 심도 있게 그렇죠.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 제도나 규제 이런 것들도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약간 스타트업 장학 퀴즈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나가면 좋은데. 재밌겠다. 골든벨. 스타트업 장학 퀴즈. 솔직히 난 자신 없어. 어렵더라, 골든벨. 아니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 방식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또 나름 우리 항상 궁예질 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15개 2020 상반기 예비 유니콘 중에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이 기업 난 갈 거라고 생각한다 한 기업씩 한번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니콘 이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유니콘의 1조 원의 규모의 밸류에이션을 맞습니다. 받으면 되니까. 저는 3개 찍을게요. 3개? 네. 사실 뭐 지그재그는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최근 아마 밸류에이션도 근접했기 때문에 지그재그는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뭐 아무튼 유니콘 갈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에이블리 되게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이블리도 하고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프레시지? 네. 다 했는데? 한 3개? 너무 많이 선점했나요? 아닙니다. 눈치 게임이야, 뭐야. 중복 투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투표 됩니다. 네. 중복투표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우리 링고는 자기가 쓰는 거 그리고 어쨌건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거 두 네네네. 가지. 에이블리 쓰세요? 아 근데 제가 쓰는 많이 걸로 들어가요. 아, 에이블에 진짜? UI랑 이런 것 때문에 참고하려고. 좀 들어갑시다 좀. 행복한데. 아니, 뭐 그런 취향, 행복한 거랑 뭔 상관이야? 아니, 그런 취향이시면은 뭐 미리 알려주시면. 빨리 좀 해요, 나중에. 사코님. 저는 일단 사실 무조건 프레시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프레시즈 제가 항상 표. 얘기하는 거지만 물건 파는 게 짱입니다. 매출 올리고 맞아, 뭐 이럴 맞아. 때는 프레시즈처럼 물건 파는 게 진짜 짱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프레시즈가 후속 투자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진짜 1조라는 밸류에이션을 받을 딱 그 이벤트가 발생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프레시즈는 무조건 갈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좀 비마이카 뿅카 갔으면 좋겠다. 재밌잖아요.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차를 운전할 생각은 없거든요. 아니 근데 타코 오늘 못 타고 와? 뿅카 타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노홍철차가 뿅카 아니었나요? 아 홍카였구나. 홍카. 다릅니다. 좋습니다. 네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비마이카처럼 약간 좀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무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업이 돈 내게 하겠다. 여러분들은 무료로 차를 활용하세요. 이건데, 여긴 모빌리티랑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마이카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가셨으면 좋겠다. 샤워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아이디어스, 백패커. 저도 아이디어스도 사랑하니까, 네. 저는 약간 유니콘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하신 거 빼고 제외하고서 유니콘은 모르겠는데 약간 이쪽 섹터가 요새 잘 나오고 있어서 선택을 하자면 스트라드 비전? 약간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 그러네. 담당하고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자율주행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4 자율주행 관련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봤을 때 성공만 하면 뭐. 그러니까 웨이모도 요새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그쪽 섹터가 워낙 커지고 있어서 잘만 계속 하시고 진짜 핵심 기술만 잘 개발하신다면은 나중에 큰 기업에 인수되지 않을까. 엑시트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래서 그러네요. 그걸로 그리고 또 사무실이 산호세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빨도 있고 산호세 빨도 있고. 산호세가 있어요? 네, 산호세 빨도 있고. 테슬라 형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최고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에서는 뭐 레벨 5까지 올해까지 만든다고 해가지고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5까지. 업체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 자, 저도 처음에 프레스지를 뽑으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레드오션이에요. 오히려 이게 유니콘이 되려면 해외 수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각 지역 특색도 있고 지금 국내 대기업도 해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밀키트. 그래서 프레스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는 플라즈맵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프라즈맵 지금 우리가 언급도 안 했는데 뭔가요? 그러니까 플라즈를 통해서 살균기인데 기존에 살균기가 있었어요. 근데 기존 살균기는 1억 정도 하는 거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소독하는데. 그런데 어떤 살균하는 거예요? 그냥 의학적인 살균인데 플라즈로 통해서 살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실생활 쓸 수 있고 시간도 10분의 1로 줄이고 크기도 냉장고만 거에서 미니 냉장고 수준으로 그게 줄여서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수출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럼 이제 그 밖에 나갔다가 핸드폰 거기 살균시키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플라즈마 쏘면 핸드폰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네. 정확히 이유를 모르는데 이 치과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최근에 어떤 이런 그쵸, 균과 바이러스. 그러니까요. 관련된 어떤 이슈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각 가정이나 또는 기업에 보급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플라즈맵까지. 그래서 크로키닷컴, 에이블리, 프레시지, 비마이카, 백패커, 스트라드 비전, 플라즈맵. 저희가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과연 저희가 예언계의 어떤 그거 누구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될지 아니면 맨날 틀리는 그 사람 누구지? 축구 펠레가 될지 문어 펠레 문어. 문어는 맞췄죠. 말 맞추나? 문어 맞추죠. 그래서 과연 스타트업계의 펠레가 될지 노스트라다무스가 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 여기만 빼고 다 유니콘 되면 대박이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관심 있거나 또 혹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못된 정보들을 얘기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 댓글란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저희와 함께 방송으로 뭐 광고나 그 이외에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메일 issues.korea@gmail.com issues 할 때 S는 세 개입니다. issues.korea@gmail이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DM 등으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